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남은 경기는 단 2경기.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피말리는 잔류 경쟁이 오는 24일 시작됩니다. 이 와중에 유상철 감독의 최장암 사기 판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상철 감독과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한 응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병 와중에도 유상철 감독은 인천을 1부 리그에 잔류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인천이 잔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남은 2경기 전망해봅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 전문 기자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애, 홍인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잔류가 급하긴 한데 잔류보다는 유상철 감독의 최장암 사기 판정이 나오면서 최근 또 그 검색어 실검에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유상철 감독이 홈페이지에 직접 밝혔는데 지금 그전에 뭐 징후 같은 건 없었나요? 이게 이제 지난달 성남전 이후에 뭐 유상철 감독의 좀 약간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유상철 감독이 이 지난달 성남과의 경기를 며칠 앞두고 나서부터 좀 소화불량 좀 증세가 있었고 황달 증세가 있어서 이제 구단 트레이너가 병원에 함께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췌장암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성남전 당시에 제가 그 경기장 분위기를 좀 전달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선수들이 경기 끝나고 나서 막 펑펑 울고 그랬던 분위기가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유상철 감독이 원래 그 전까지는 이 병명을 안 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처음 선수들이 알게 됐고 이제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유상철 감독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를 이제 외부에는 아직 알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러면서 선수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철 감독은 사실 이 뭐 감독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몸 상태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감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병원에 가서 그런 진단을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런 투병 중에도 이제 훈련을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 그 구단과 인터뷰를 조금 요청을 했었는데 인터뷰는 좀 고사를 했고 현장에 좀 갔었는데 현장에서 훈련을 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투병 중인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상철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수들한테 약속을 지켰다. 나는 훈련장에 다시 나오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유쾌하게 오히려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수단의 분위기를 보면 유상철 감독이 이 지금 상황을 이제 토대로 좀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기 위한 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애 기자가 직접 또 유상철 감독과 인터뷰를 했었죠. 그 당시에 어땠었나요? 이게 이제 그 제주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나서 유상철 감독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도 병명 이야기를 뭐 따로 하진 않았어요. 뭐 축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병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지만 병명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유상철 감독이 진솔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좀 전달했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좀 보고 올까요? 또 인천이라는 팀이 보니까 팬들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니까 분명한 거는 한 중위권에서 한 7, 8위 정도, 뭐 8, 9위 이 정도까지는 항상 유지를 좀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구단도 그렇고 선수 또 구성도 그렇고 지금 올해 끝나고 나면 또 임대 왔던 애들 또 다 가야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다들 하는 한마디씩 뭐 위로의 말을 하는데 일단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걱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빨리 이제 치료 잘 해서 완쾌를 해야죠. 인터뷰를 봤는데 생각보다 조금 담담한 모습으로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에 응원의 물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홈 경기장에서도 홈팬들의 그런 응원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응원 열기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성남전 이후로 약간의 그 유상철 감독의 이제 건강이 좀 악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특히 인천 팬들이 그 지난 수원전 하기 전에 응원으로 이제 인천 선수단의 버스를 좀 환영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경기장 안이나 이제 밖이나 그리고 응원할 때도 이제 플랜카드를 걸면서 유상철 감독의 쾌유를 좀 기원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구단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구단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이제 댓글로 응원의 물결을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특히 이제 대중들에게도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월드컵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기적을 또 한 번 이렇게 보여달라는 응원의 물결이 지금 댓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응원 물결 속에 인천의 잔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이고 있는데, 현재 남은 경기가 이제 2경기죠. 네. 성남하고 이제 경남. 네. 성남이 아니라 상주. 상주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상주. 네. 경기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시나요? 네. 일단 뭐 유상철 감독의 그런 아픔, 뭐 그 몸 상태 이런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오히려 또 이게 이 팀을 좀 하나로 만드는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명 인터넷 BJ도 본인이 티켓 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유상철 네. 감독을 보러 와달라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인천 팬뿐만 아니라 축구 팬 모두가 다 인천을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상대가 이제 상주인데,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남은 2경기를 다 이기거나 다 져도 7위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앞두고 좀 집중력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간절하고 좀 스토리가 더 갖춰져 있는 인천이 그래도 조금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승점이 31점이죠, 인천이. 31점, 네, 30점, 27점. 예, 28점인가요? 28점이요. 아, 28점. 예. 인천 잔류 가능성이 그나마 좀 세 팀 중에는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지금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예, 상주전을 이긴다고 전제했을 때, 근데 이게 왜냐면 예. 월드컵 같은 경우의 수는 예, 이 네 팀에서 그냥 치고받으면 되는 거라 좀 그렇죠. 단순한데, 지금 경우의 수는 여기에 지금 이미 잔류가 확정된 팀들이 또 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더 네. 복잡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이 이번 경기를 이기고 그다음에 제주와 그 경남이 패하면 다이렉트 강등을 일단 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 외의 것들은 결국은 다 이 경남과의 마지막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 피말리는, 정말 표현 그대로 피말리는 잔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다음 경기가 상주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주가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네. 상주 팀을 좀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상주 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최근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2패 정도의 성적을 네. 거둬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전북과 이제 최근 6경기 승점을 얻은 승점이 같거든요. 네, 특히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는 김건희 선수의 이제 꾸준한 득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박용진이나 류승우 선수들이 이제 이 선에서 꾸준히 침투를 하면서 굉장히 공격면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지 같은 선수는 인천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네, 좀- 본인이 만약 예를 들어서 골을 넣어서 네. 인천이 패하게 된다면 네. 본인이 복귀하는 팀이 2부 리그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네,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네. 이제 프로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기 소속팀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이해 충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이해 충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 좀 들어요. 예, 얼마 전에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지금 군 문제 때문에 잠깐 나가 있는 선수를 좀 네. 만났거든요. 예. 그 선수가 지금 제주 강등 위기를 굉장히 걱정하면서 본인은 억울해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그래요? 뛰지도 않았는데 지금 2부 리그 가게 생겼다. 아.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좀 이해 충돌 관계가 좀 그렇죠. 얽혀 있는 선수들이 많죠. 그래도 아까 우리 뭐 홍인태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선수들은 뭐 그라운드 가면 현재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경남이 이제 사실은 뭐 제주보다는 경남과의 어떤 잔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네. 경남이 작년에 준우승했어요. 네. 굉장히 강팀이었는데 올해는 성적이 안 좋네요. 네. 네. 이게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외국인 선수로 좀 재미를 많이 못 봤죠. 뭐 조던 머치 이 선수 뭐 프리미어리그 경험까지 있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고 팀을 떠났고, 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네게바 선수가 중원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이 선수도 장기 부상을 당해서 결국은 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네. 경남이 이전까지는 말컹 선수가 그렇죠.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가 잘 터지는 팀이었는데 네.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은 시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경남이 지난 시즌에 준우승한 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벌써 잊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정도로 좀 약체가 됐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김종부 감독 같은 경우에는 K3 리그에서도 감독 생활을 했지만 네. 대부분의 감독 생활을 상위권 팀을 이끄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화성 FC도 상위권이었고 경남도 이제 2부 리그에 있을 때 말콩 선수를 앞세워서 계속 상위권에 있었던 팀이었고 지난 시즌도 이제 준우승한 팀이었는데 이 김종부 감독 자체가 이렇게 하위권에서 좀 생존을 위한 경쟁을 펼치는 것 자체가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올 시즌 좀 경남의 좀 부진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해외 용병을 어떤 선수를 데려오냐에 따라서 팀의 성적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걸 보면 좀 바람직하진 않은 네.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네. 네. 인천은 이제 무고사 선수가 워낙 좀 잘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네, 인천도 뭐 거기에 그렇게 보면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축구 전반에 있어서 너무 외국 용병에게 기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런 토를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경남이 다음 상대가 이제 성남이잖아요. 네. 성남과의 경기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올 시즌 경남이 성남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예, 지금 2승 1무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그 강등권에 있는 인천, 경남, 제주를 봤을 때 이 경남이 가장 경기력이 좀 부족해요. 예, 확실히. 뭐 제주가 지금 뭐 승점은 떨어져 있지만 네. 지난 최근 두 경기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경남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후반 막판에 이제 제리치 선수와 그다음에 수비수인 이광선 선수를 올려서 롱볼 축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만큼 좀 경기 내용 자체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올 시즌 성남을 상대로는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이것도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은 다음 경기 상주 굉장히 중요하고 경남은 다음 경기 성남 굉장히 중요한데 경남 성남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본다면 이게 창과 방패의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경기력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다른 면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 축구를 경남이 지금 구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롱볼을 준다라는 의미가 골을 노리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성남 같은 경우가 수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비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아마 파이널 B 그룹에서 거의 최소 실점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득점력도 최소 득점이기 최소 때문에 득점, 네. 어떻게 본다면 이제 경남이 성남의 수비를 뚫을 수 있을까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요. 인천으로서는 최소한 비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들고. 네, 성남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 실점도 적고 득점도 인천보다 적어요. 네. 꼴찌잖아요. 예. 거기에 좀 기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기사 회생했죠. 이제 제주가 네. 어렵게 이제 살아남았는데 제주는 글쎄요. 지금 잔류가 좀 나머지 팀들보다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주의 잔류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좀 워낙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두 경기를 다 이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팀 뭐 경남과 인천의 상황을 봐야 되는 그 정도로 좀 불리한 상황인데 경기력은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왜냐면 지난번 경기에 조용용 선수가 출장을 했거든요. 이 선수가 플레잉 코치로 올 시즌에 활약을 네, 별로 안 그렇죠. 했던 선수였는데 백동윤 선수가 이제 퇴장 징계를 당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영경 감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도 아마 쓸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원일, 조용영 이 수비진이 굉장히 안정이 되면서 팀이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되찾았고 전방에도 이제 그 제주에도 인천의 케이네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오사구나 선수라고 네. 굉장히 이제 장신의 선수인데 그 선수를 결국은 이제 제주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상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전력에서 제외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외국인 선수도 믿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오히려 국내 선수들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 활약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력 자체는 분명히 인상적인 면이 있지만 워낙 승점이 적어서 네. 앞으로 이걸 좀 뒤집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주가 지금 수원, 성남 두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물론 뭐 수원, 성남은 이제 잔류가 확정됐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네. 일단 뭐 제주 수원전부터 먼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제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번 시즌 내내 어려움을 겪었던 미드필드 조합을 아마 지난 인천전 승리로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길라르 선수와 이제 네. 윤빛가람 선수를 계속 쓸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다만 이제 측면 수비로 활약을 했던 김지훈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이번에 수원전에서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수원 입장에서는 좀 그 측면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FA컵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즌에 관해서는 조금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골이 터져야 되는데 수원에서는 이제 타가트 선수가 득점왕이라는 좀 동기부여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가트 선수의 좀 활약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제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용영 선수나 그런 김원일 선수 같은 수비수들이 좀 그 타가트의 득점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가 수원에 진다면 이제 뭐 거의 강등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뭐 제주가 수원을 잡는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이 마지막 경기가 또 성남전이거든요. 네. 제주 성남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성남은 계속 수비를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제주가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성남이 또 역습을 잘하기 때문에 크게 라인을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제주와의 수원 제주. 수원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강등을 이제 탈피를 했고 동기부여 적을 것 같아요. 제주가 어떻게 수원을 상대를 할까요? 일단 수원은 이미 원하는 성과를 다 냈죠. 그렇죠. 네. 예, 그 이인생 감독도 FA컵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제가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FA컵에 모든 걸 걸었었는데 결국 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남은 경기를 좀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을 기용을 좀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험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제주하고는 있습니다. 제주 선수들이 지금 순위는 꼴찌지만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는 정말 그 더 높은 순위에 있어야 될 만한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제주가 좀 앞서는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인천의 절체절명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상주전입니다. 상주전에 뭐 인천의 비책 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상주 같은 경우에 측면 공격이나 이선 공격이 계속 굉장히 활발하고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인천의 끈끈한 수비력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장윤호 선수와 마하지 선수, 혹은 이제 장윤호 선수 자리에 이우혁 선수나 뭐 김도혁 선수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김도혁 선수도 굉장히 수비적인 면에서 훌륭한 선수고, 그러니까 끈끈한 좀 수비를 바탕으로 좀 빠른 역습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김건희 선수의 득점력을 막고 김호남 선수나 아니면 이제 그런 선수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무고사 선수를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상철 감독이 상주전에 대한 구상을 지금 쫙 하고 있을 텐데, 김현애 기자가 지금 감독이라면 어떤 비책을 지금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경기의 포커스를 무고사한테 맞춰야죠. 결국 이제 무고사 해결사이기 때문에 무고사 선수가 얼마나 터져주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케인대 선수가 지금 움직이면 좋은데 결국은 골을 못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 막판에는 좀 케인대 선수를 좀 믿어보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 비켜갈 수 없는 거 있죠. 예상 스코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마지막 홈 경기는 한번 맞춰보시죠. 네,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인천 선수들의 집중력이 분명히 좋을 거고 응원을 오는 팬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한 2대0 정도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대0. 네. 우리 홍기태 기자는 처음 출연하시는데, 자, 스코어를 한번 맞춰보시죠. 예. 저는 그래도 2대1 정도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2대1. 네. 저도 이번에 홈 경기를 직관을 할 계획인데, 네. 저도 한 2대1 정도 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한 스코어만큼 승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상철 감독이 지금 투병 중입니다. 빨리 쾌유를 하고 또 잔류를 해서 다시 팬들 앞에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뒷부분에는 우리 유상철 감독이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우선 팀을 맡으면서도 그렇고 어느 팀이든 간에 항상 좀 선수들한테 진실되게 이렇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는 그거는 뭐 제3자나 뭐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그거는 판단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진실되게 어느 선수들을 안고 간다든지 생각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선수들도 그런 면이 이렇게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이 팬들한테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고, 뭐 또 그만큼 이 팀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조금만
지금 이 순위 말고 한 진짜 8위, 7위, 9위 요 안에만 있으면 정말 팬들도 조금 더 많이 와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즐겁게 응원을 하고 또 경기를 볼 텐데라는 생각을 항상